자,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2년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 중에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지난 시간 공통 영역 22문제를 같이 풀었기 때문에 23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자. 23번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AN의 값은, 그래서 간단하게 등차 수열 AN을 계산해주면 2n-1인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극한값을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2n-1,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다? 3분의 2이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23번의 정답은 1번. 2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ln 1 플러스 3x분의 fx-f0은 2일 때 f'0의 값은, 그래서 주어진 극한을 변형을 통해서 이제 f'0을 구해내는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는 ln 1 플러스 3x가 있을 때 분자에 3x가 있다면 이 극한값이 1인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에 있는 극한과 똑같이 계산이 되려면 3x분의 fx-f0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극한이 1이고 뒤에 있는 값이 3분의 1 f'0,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3분의 1 f'0이기 때문에 이 값이 2란 이야기는 결국 f'0이 얼마란 이야기가 되겠다? 6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24번의 정답은 3번. 25번 매개변수 t, 그래서 t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로 나타내어진 곡선 x는 sin t 마이너스 코사인 t, y는 3 코사인 t 더하기 sin t 위에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먼저 dy dx를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dx d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y dt,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3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가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6 사인 t 더하기 2 코사인 t가 0이 되므로, 코사인 t가 0이면 사인도 0이 돼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 t가 0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므로 코사인 t를 나누어서 탄젠트 값을 계산하게 되면 탄젠트 t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탄젠트를 계산했기 때문에 위의 범위, 즉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이 t의 범위에서 탄젠트가 음수이므로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제2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이 양수, 코사인이 음수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해주면 사인은 루트 10분의 1이 되고 코사인 t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 되게 되는데, 이때 a 더하기 b 라는 것은 결국 x 더하기 y를 묻는 문제고, 이는 2 sin t 더하기 2 코사인 t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되고,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인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보기에서 골라보니까 25번의 정답은 5번. 26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2n-k의 제곱분의 k의 값은, 자, 우리는 이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을 계산하라는 이야기는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자, 분모 분자를 모두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2-n분의 k의 제곱 분의 n분의 k 하고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주어진 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n분의 k를 변수로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2-x의 제곱분의 x dx로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분수함수 적분은 적분할 수 있는 분수함수 형태로 쪼개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x-2의 제곱분의 x-2 더하기 2 dx,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2분의 1 더하기 x-2의 제곱분의 2 dx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적분을 해보게 되면 ln 절대값 x-2 마이너스 x-2분의 2가 되므로 정적분을 계산하면 먼저 1을 넣고 0이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2, 그래서 2 마이너스 ln 2,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다? 1 마이너스 ln 2가 되겠다. 그러므로 26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가 공통영역 문제가 아니고 미적분 단원 문제이고, 그랬을 때 이 시그마를 수열로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계산으로 이 시그마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제 이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인 걸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27번 그림과 같이 A1, B1의 길이가 1, 그 다음에 B1, C1의 길이가 2루트 6인 직사각형 A1, B1, C1, D1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쭉 지문이 길게 나와 있는데, 미리 읽어본 입장에서 요약을 해본다면, 자, 먼저 A1, B1의 길이가 1, 그 다음에 B1, C1의 길이가 2루트 6이고, 이때 이렇게 이제 4분원을 그린 다음에 B1, B2의 중점 G1, 그 다음에 D1, D2의 중점 H1,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때 B2, D2를 대각선으로 하고 길이의 B가 처음에 주어진 직사각형과 똑같도록 하는 이 사각형 A2, B2, C2, D2에서 똑같은 그 닮은 그림을 반복해서 나타낼 때 이 Rn 번째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Sn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풀었던 등비급수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등비급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넓이와 그 다음에 공비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자,
일단 대각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닮은 삼각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일단 B1, D1의 길이가 5인 걸 알 수 있고 이때 B1, B2랑 그 다음에 D1, D2가 모두 반지름 1이므로 B2, D2는 5에서 양쪽 길이 1씩 빠진 3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5, 그 다음에 그려지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길이 b가 5 대 3이면 넓이 b는 제곱 대 제곱 즉 25 대 25 대 9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 즉 등비급수에서의 공비는 얼마다? 5분의 3의 제곱인 25분의 9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공비는 이렇게 쉽게 대각선을 통해서 구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즉 첫 번째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저길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부분의 넓이는 결국 합동에 의해서 이렇게 G1, E1을 이었을 때 이 넓이와 오른쪽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합쳐진 부분의 넓이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4분원에서 일부를 쪼갠 그래프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 즉 4분원의 넓이에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빼주면 될 것 같다.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끼인 각을 알파, 그럼 이쪽 끼인 각을 베타라고 해본다면 자, S1을 계산을 해보면 4분원, 즉 4분의 파이에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겠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B1, G1의 길이는 중점이었기 때문에 2분의 1이므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즉 4분의 1 사인 알파. 마찬가지로 삼각형 A1, B1, G1의 넓이도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사인 베타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알파랑 베타는 이제 베타 자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만 계산하면 사인 베타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 D1, B1, C1이 직각삼각형이고 이때 이 세 변의 길이가 2루트 6, 1, 5로서 다 구해졌기 때문에 결국 사인 알파는 얼마? 빗변, 즉 5분의 높이인 1이 되고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밑변인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같기 때문에 5분의 2루트 6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20분의 1, 5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6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등비급수,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계산해 본다면 1 마이너스 25분의 9 분의 20분의 1 5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므로 320분의 25는 5로 나누면 64분의 5 5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이 괄호까지 풀어서 써놨으니까 분자가 25파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루트 6과 똑같은 보기를 골라본다면 27번의 정답은 4번. 다음 28번 닫힌 구간 0부터 4파이에서 연속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4파이까지 절대값 fx dx의 최소값은 그래서 가조건부터 보게 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1- 코사인 x이다. 나조건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n파이 더하기 t는 fn파이 더하기 ft 또는 fn파이 더하기 t는 fn파이 마이너스 ft이다. 그 다음에 다조건
x가 0보다 크고 4파이보다 작은 구간에서 곡선 y 이퀄 fx의 변곡점의 개수는 6이다. 그래서 먼저 가족권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자, 1 코사인 x의 그래프는 0일 때 0이고 파일 때 2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다?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0부터 파이까지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바로 fx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 복잡하게 쓰여있는 나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fn파이 플러스 t는 fn파이에다가 ft를 더한 값이다. 그러면 우리는 t의 범위가 지금 0부터 파이이기 때문에 나조건에서 n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함수값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지금 n파이, fn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n파이 플러스 t 여기서 t만큼 커지면 ft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이 ft의 함수값만큼 더해주던가 또는 빼주겠다. 그 말이 곧 이 그래프만큼 더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또는 저 그래프만큼 빼준다면 이와 같은 그래프. 그래서 나조건에서 말하는 거는 결국 n파이에서 n 플러스 1파이까지 갈 때 이 0과 파이 사이의 그래프만큼 더해주거나 또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큼 빼서 그래프를 그려주겠다. 이런 말인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조건을 보면 0과 4파이 사이에서의 변곡점의 개수는 6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0과 파이 사이의 변곡점이 한 개 존재하지. 그래서 당연히 n파이와 n 플러스 1파이 사이에도 변곡점이 당연히 한 개씩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즉 원래 변곡점의 개수가 기본 4개는 들어있고 추가될 수 있는 변곡점이 몇 개? 2개가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 n-1파이부터 n파이까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여기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커지게 된다면 변곡점이 생기고 반대로 이렇게 있을 때 작아지게 된다면 이 경계는 변곡점이 아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변곡점은 언제 생기는지 보니까 증가할 때 계속 증가하도록 이어붙이면 변곡점, 다시 말해서 증가할 때 증가 또는 감소할 때 감소 이렇게 그래프를 이어붙인다면 변곡점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 우리는 0부터 4파이까지의 그래프에서 0부터 4파이까지 그래프에서 3번의 그래프의 변화를 파이, 2파이, 3파이에서의 그래프가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번의 그래프의 변화 중에 증가하던 그래프가 계속 증가 또는 감소하던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는 그 경계가 몇 번 존재한다? 2번 존재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 0부터 4파이까지 절대값 fxd라는 것은 결국 그래프로 봤을 때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이 3번 중에 가능한 그래프들을 그려보면 먼저 0부터 파이까지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처음에 넓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감소를 시켰어. 그러면 다시 말해서 변곡점이 추가로 생기지 않았지?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무조건 변곡점이 생겨야 되니까 감소하던 게 계속 감소해야 한다.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증가하던 애가 증가하고, 이번에 여기서 감소를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감소. 이런 그래프가 되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가 감소가 변하는 점이 몇 번? 한 번만 있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번엔 증가, 또 증가, 또 증가를 하고 마지막에 감소. 이렇게 총 3가지 그래프 개형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소인 그래프는 눈으로 봐도 당연히 제일 처음 그렸던 그래프가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소인 그래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결국은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선을 좀 그려보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는 걸 사실 이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면 쉽게 알 수 있거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파이일 때 2이고 여기는 당연히 4파이일 때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 넓이의 합이 우리가 구하는 저 정적분 값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파이,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4파이. 그래서 6파이가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적분, 다시 말해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소인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28번에 6파이가 정답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골라보면 28번의 정답은 2번. 자,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와서 29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선분 AB의 중점을 O라 하고 호 AB 위에 두 점 PQ를 각 BOP가 세타, 그 다음에 각 BOQ가 2세타가 되도록 잡는다. 점 Q를 지나고 선분 AB의 평행한 직선이 호 AB와 만나는 점 중 Q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하고 선분 BR과 두 선분 OP, OQ가 만나는 점을 각각 ST라 하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색칠되어진 F세타, G세타에 대하여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다가갈 때 F세타분의 G세타의 값을 A라고 한다면 80A는 얼마인가? 그래서 최근에 많이 다뤄오는 이 도형에서 F세타, G세타, 즉 삼각함수로 표현된 함수를 구하고 그거의 극한을 묻는 문제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산이야 하면 되는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F세타, G세타를 구하는 과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 차근히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써보면 AB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각 BOQ를 2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은 세타이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원의 일부분, 즉 호로 둘러싸인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 공식이 부채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꼴과 부채꼴이 아닌 거를 나누어서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부채꼴에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F세타고, 그 다음에 이 부채꼴 OPQ에서 삼각형 OST의 넓이를 빼준 게 G세타. 그치? 한 번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고, 부채꼴과 그 나머지 도형의 넓이를 통해서 F세타와 G세타를 구하면 되겠다. 이때 문제에서 조건이 QR과 AB가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왼쪽에 요 부채꼴과 그러니까 부채꼴 OAR과 부채꼴 OBQ가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각들을 좀 더 나타내 보면 이 각이 2세타, 그렇다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리고 삼각형 OBR이 OBOR이 원의 반지름, 즉 1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두 내각의 합이 한 외곽과 같다. 그러므로 이 두 각이 모두 얼마? 세타이다. 그러면 이 남은 한 각은 3세타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F세타를 먼저 구하는 과정에서 이 왼쪽 부채꼴의 넓이는 뭐 반지름과 끼인각이 모두 나와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 OR의 길이는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각이 다 나와 있으므로 OT의 길이, 왜냐하면 G세타의 넓이를 구할 때도 OT의 길이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OT의 길이를 통해서 삼각형 OTR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세 각이 모두 나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을 통해서 OT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삼각형 OTR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3세타분의 1이 OT의 대각 세타, 즉 사인 세타분의 OT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OT의 길이가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OT를 구했으면 F세타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이 부채꼴, 즉 2분의 1 R제곱 세타에 의해서 세타 더하기 2분의 1 양변의 길이 1 곱하기 OT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곱하기 끼인 각이 파이 빼기 세타니까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줄여서 쓰면 사인 파이 빼기 4세타, 줄여서 쓰면 사인 4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F세타는 세타 더하기 2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4세타이다. 자, 이번에는 G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OT의 길이는 구했기 때문에 OS의 길이만 구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즉 삼각형 OST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G세타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 또한 사인 법칙을 써도 되지만 여기 지금 삼각형 SOB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가 2분의 1인 걸 이용하면 OS의 길이는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O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므로 OS의 길이는 2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OT, OS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G세타 또한 이제 세타로 구할 수 있으므로, 자, 먼저 부채꼴 OPQ의 넓이, 즉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삼각형 OST의 넓이를 빼겠다. 그래서 2분의 1 OT, OS, 즉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끼인 각이 세타니까 사인 세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4사인 3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f 세타분의 g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좀 적어보면 세타 더하기 2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4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3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지금 이 식 자체도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다가가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세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세타로 나누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0으로 가는 게 2개 여기도 0으로 가는 게 2개니까 개수만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마찬가지로 위에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지금 분모 분자를 세타로 나눈 다음에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모에도 0으로 가는 게 2개 위에도 2개니까 개수만 비교를 하게 되면 12분의 1 그러면 3분의 5분의 12분의 5니까 4분의 1이 결국 A인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값은 80A이기 때문에 결국 29번의 정답은 얼마? 20. 그러므로 29번의 정답은 20이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약간 이제 삼각함수 극한 문제인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약간 고난이도로 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취약한 학생들은 과연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는 어떤 툴, 그러니까 뭐 개념이나 공식들이 어떤 건지 잘 정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마지막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30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해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ln fx 더하기 f'x 더하기 1이 있다. 상수 a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보다 크고 인테그랄 2a부터 3a 플러스 x까지 gt dt는 인테그랄 3a 마이너스 x부터 2a 플러스 2까지 gt dt와 같다. 나조건 g4는 ln o이다. 이때 인테그랄 3에서부터 5까지 f'x 더하기 2a gx dx를 계산하여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문제에서 굉장히 마지막 문제이다 보니까 조건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이고 그때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다. 그럼 gx가 0보다 크다는 건 ln 이 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이 진수가 어떻다? 1보다 크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먼저 정리해놓고 넘어가면 자 fx는 x제곱 플러스 ab는 문제에서 쓰였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fx를 표현해 주도록 할게. 그러면 fx 플러스 f'x 더하기 1이 1보다 크다는 건 결국 fx 더하기 f'x는 0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x 더하기 p 플러스 q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판별식 p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p 플러스 q 즉 p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4는 항상 0보다 작다. 자, 지금 구한 이 판별식이 물론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일단 gx까지 표현을 해보면 gx는 이 fx 더하기 f'x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였지.
ln에다가 그래서 ln x제곱 더하기 p 플러스 2x 더하기 p 플러스 q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gx를 pq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제 가족권에서 나온 이 적분을 확실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자, g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g라고 해서 저 식을 쓰게 되면 g 3a 플러스 x 마이너스 라지 g 2a는 라지 g 2a 플러스 2 마이너스 라지 g 3a 마이너스 x와 똑같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미분을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미분을 해서 나타내면 g3a 플러스 x가 g3a 마이너스 x와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g는 x 이퀄 3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데 지금 이 gx 안에 있는 gx에서 이 ln 안에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대칭이지.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대칭이므로 당연히 ln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g는 대칭이 되게 되고, 그때 그 대칭축이 어디다? 3a라는 말이 되겠다. 그렇다면 g가 직선에 대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 저 3a, 그 라지 g 3a에 대해서 점대칭인 라지 gx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거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인데, 지금 그때 이 대칭축이 어디래? 3a래. 참고로 이 gx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려지는 건 당연하고, 이걸 통해서 라지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단순 증가하는 y 이퀄 라지 g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점대칭 도형이 되면서 이 점대칭인 이 점이 원래 도함수의 대칭축인 3a이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식 2a와 3a 플러스 x 사이의 차와 3a 마이너스 x부터 2a 플러스 2까지의, 그러니까 g2a 플러스 2까지의 차가 같다. 그럼 방금 말한 값들을 그래프로 잠깐 나타내 보면, 자, 여기 지금 2a부터 3a 플러스 x까지, 자, 2a부터 3a 플러스 x까지, 그래서 이 두 y 값의 차 하고,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x부터 2a 플러스 2까지 이 두 y 값의 차가 같다. 그런데 지금 3a 플러스 x랑 3a 마이너스 x가 애초에 3a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a와 2a 플러스 2도 3a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 말은 뭐냐? 결국 2a 플러스 1이, 그러니까 2a와 2a 플러스 2의 가운데 값, 중간값인 2a 플러스 1이 3의 2와 똑같고, 결국 a가 얼마? 1인 거를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스몰 gx가 x 이퀄 3a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한 라지 gx는 3a, 라지 g 3a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을 이루게 되고, 그때 이 g값의 차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결국 2a 플러스 1과 2a 플러스 2가 3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a가 1임을 알 수 있다. 즉 대칭축이 어디다? 3이다. 즉
gx의 대칭축이 3이라는 이야기는 이 안에 있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3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p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8. 이때 나조건, 즉 G4가 ln 5라고 했으므로 G4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ln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더하기 q 플러스 1이 ln 5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q 마이너스 15가 5, 그래서 q의 값은 얼마? 20. 그래서 즉 우리는 이제 pq를 모두 구했으니까 gx를 구했고 fx도 구했다.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0이고 gx는 ln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3 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 더하기 2a gx dx를 계산을 해본다면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자 f'x 즉 2x-8에다가 2를 더해라. 그래서 우리는 fx, gx는 다 구해져 있지.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2x-8에다가 2를 더하면 2x-6 그 다음에 ln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3 dx. 그럼 이제 우리는 다항함수 곱하기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부분적분 등등 굉장히 복잡한 식을 써야 할 것 같지만 굳이 여기에 fx 더하기 2a, 그러니까 f'x 더하기 2a 굳이 이렇게 2a까지 붙여서 쓴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안에 있는 ln 안에 있는 진수를 미분했을 때 2x-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치환적분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해서 치환적분을 쓰게 되면 자 3을 대입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8이 되는데 그때 ln t dt로 치환적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왜냐면 얘가 바로 이 t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ln t가 적분을 하면 t ln t 마이너스 t라는 걸 공식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8 ln t 즉 24 ln 3에서 8 ln 3을 24 ln 2에서 8 ln 2를 빼면 16 ln 2가 되겠고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값이 지금 m 더하기 n ln 2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m이 마이너스 4고 n이 16이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m 더하기 n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12인 걸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마지막 30번 문제의 답 12를 끝으로 이번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끝나게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선택 과목 미적분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같이 풀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어져 오던 추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29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삼각함수를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형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앞에 등비급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30번은 여전히 킬러 문제이겠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 최근에 나온 추세들이 계속 반영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흐름이 똑같다는 거지 문제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서 그건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공통 영역 마지막 그 부분에 뭐 말했던 것처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였지만 그래도 한 달 남은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수능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랄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 아마도 수능 해설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안녕.